안녕하십니까.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2025년 6월 2일, 오늘은 에이럭스 종목 코드 475580인데요. 상장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던 드론, 로봇 전문 에듀테크 기업이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 드론 시장 성장하고 또 미중 기술 갈등, 이 큰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에이럭스 분석 첫 시간입니다. 총 10가지 주제 중에서 앞부분 6가지, 그러니까 기업 기본 정보부터 제품 경쟁력, 사업 관계,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랑 악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시장 동향까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이럭스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가능성, 이런 걸 가늠해보려면 꼭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죠. 하나씩 짚어보면서 투자 판단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에이럭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볼까요?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초기 화면에 명시된 날짜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포트폴리오의 5% 미만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에 설립됐고요. 주로 교육용 로봇, 드론, 이걸 직접 개발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시장에 공급하는 걸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현, 이다인 공동대표 체제고 2024년 11월 1일 이때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공모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 네, 그 경영진들이 로봇이나 드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는 점, 이게 좀 눈에 띄고요. 2023년에 드론 사업부를 새로 만들 때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역량을 키웠어요. 특히 그 지상기 이사님 같은 경우는 국내 드론, 로봇 기술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라서 기술 리더십 이런 게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기술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024년 CES 상 받았잖아요. 근데 2025년에도 코딩 드론과 드론 게임 플랫폼 이걸로 또 받았어요. 2년 연속 CES 혁신상. 이거 대단한 거죠. 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셈이죠. 그렇죠. 기술력은 확실히 보여주는 건데 다만 이런 기술력 과시와는 좀 별개로 2025년 1분기 실적,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매출은 112억 원인데 영업손실이 17억 원, 당기순 손실 16억 원, 적자예요. 네, 수익성 면에서는 좀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볼까요? 로봇 쪽, 여기서는 프로보 시리즈가 있고요. 특히 세계 최초라고 하는 언플러그드 AI, 인공지능이죠. 코딩 로봇 비누,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 비노, 이게 PC나 스마트폰 없이 그냥 자체 LCD 화면 보고 터치 입력으로 코딩 교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보기술 환경이 좀 부족한 곳에서도 AI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군요. 드론 쪽은요? 드론 쪽은 교육용 경량 드론, BRC-105, 그리고 드론 축보용 스카이킥 2보, 또 배틀용 BRB-95,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근데 에이럭스의 진짜 핵심 경쟁력, 이건 바로 자체 개발한 FC 칩입니다. 비행 제어 칩이요. FC 칩.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글로벌 경쟁사 제품보다 90% 가볍고 원가는 80% 이상 낮췄어요. 90% 가볍고 원가는 80% 절감. 와. 네. 이게 단순히 바적 경쟁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볍다는 건 드론 성능 자체에도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비행 시간이라든지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에이럭스만의 아주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개발부터 제조, 교육 콘텐츠 제공, 사후 관리까지 이걸 다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것도 특징이네요. 맞습니다. 2020년에 프로보에듀를 인수해서 제조 기반을 딱 마련했고 SMT, 표면 실장 기술이죠. 이 생산 라인까지 갖춰서 국내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최초의 에듀테크 기업이 됐다는 거. 이건 품질 관리나 공급망 안정성 면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보면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드론, 로봇, 4차 산업혁명, 심지어 방산 테마까지 여러 테마에 걸쳐 있는 기업이고요. 코딩 교육 의무화 정책에 직접 수혜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미국, 중국산 드론 규제 이것 때문에 대체 수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료를 좀 보니까요. 국내 코딩용 로봇 시장 점유율이 25%, 교육용 드론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산 교육용 드론만 놓고 보면요.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라고 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2014년부터 GPRC라고 글로벌 로봇 코딩 대회를 직접 열고 있는데 누적 참가자가 12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브랜드 인지도나 교육 시장 영향력도 꽤 크다고 봐야죠. 역시 그 경쟁 우위의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그 FC 칩이군요. 국내 유일의 자체 개발 생산 능력.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중국의 DJI 같은 정말 소수 기업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근데 에이럭스의 FC는 RF,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통신이나 모터 제어 같은 추가 기능을 넣으면서도 무게를 줄였다는 점에서 기술적 우위가 확실합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꽤 신경 쓴 모습인데요. 비누 관련해서 9건 포함해서 총 25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제품 라인업도 70종 이상, 자체 개발 교육 콘텐츠도 400개 이상. 와, 기술이랑 콘텐츠 양쪽 다 탄탄하게 기반을 다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내실이 있는 거죠. 사업 파트너는 주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파트너십이 좀 눈에 띄는데요. 2023년에는 로보링크랑 북미양 드론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2024년에는 미국, 일본하고 총 5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이걸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328만 달러어치는 납품을 완료했고요. 네, 성과가 나오고 있죠. 말레이시아 지니어스테크나 일본 펄로우 같은 기업하고도 협력 중이고 해양 드론 기술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국내에서는 주로 공공기관 쪽이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같은 곳. 네, 맞습니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교육 사업 이런 걸 수주하는 방식이죠. 근데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 미국 공군하고 소형 드론 공급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아, 정말요? 미국 공군요? 와,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정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호재와 악재, 이걸 좀 정리해보죠. 먼저 긍정적인 요인, 호재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그 얘기네요. 미중 드론 갈등. 네, 이게 크죠. 반사이익으로 한국산 드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글로벌 드론 시장 자체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2025년에 약 55조 원, 근데 2030년에는 125조 원까지 커질 걸로 예상돼요. 연평균 거의 15% 성장입니다. 와, 15%요? 대단하네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요?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물론이고요. 방산 분야 활용도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호재는 국내 정책의 효과, 이것도 있겠죠. 초중고 코딩 교육 의무화되고 늘봄학교 정책 확대되고 이러면 교육용 로봇이나 드론 수요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맞아요. 관련 예산도 2024년에 1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크게 늘었고요. 이건 확실한 수요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위험 요인, 악재도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38% 넘게 폭락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건 좀 충격이었죠. 그때 공모가 산정이 좀 고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초기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2025년 1분기 실적 부진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어요. 시장 기대치에도 훨씬 못 미쳤고요. 그렇죠. 기술력에 대한 기대는 큰데 실제 성과가 좀 아직은 못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간극을 빨리 메워야 할 텐데요. 네. 마지막 악재는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에이럭스 개별 문제라기보다는 에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요즘 좀 위축돼 있고요. 또 최근 공모주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에이럭스 주가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의 주요 정보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까 호재에서도 언급됐던 미국의 중국산 드론 규제 강화 움직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DJI 사용 금지 법안이 처리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핵심이죠.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DJI인데 여기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빈자리를 에이럭스 같은 비중국계 기업들이 차지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글로벌 드론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 기술 발전하고 규제 완화되면서 물류, 감시, 농업, 건설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드론 비행 시간이 엄청 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부동산 촬영이나 농업, 건설 현장, 여기서 드론 쓰는 거 이제 흔하죠. 아주 활발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2032년까지 세계 5대 드론 강국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시장 규모도 2030년에는 2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걸로 전망돼서 국내 시장 환경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정책적 지원은 분명히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에이럭스 분석 1부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제품, 경쟁력, 사업 관계, 그리고 호재와 악재, 시장 환경까지 6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에이럭스는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 그 FC 칩을 기반으로 국내 교육용 드론, 로봇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또 미중 갈등이나 국내 교육 정책 변화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부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 2024년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그 수익성 문제, 그리고 상장 이후에 보여준 높은 주가 변동성, 이건 분명 투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드론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기회를 어떻게 실제적인 글로벌 시장 확장과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에이럭스 분석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2부에서는 재무 상태와 기술적 지표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과 종합적인 평가까지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런 기본 정보들을 토대로 다음 단계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잠시 후 뵙겠습니다.